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번째 개념 바꾸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각각의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같다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면 거시세계의 개념으로 볼 때는 각각으로 분별되어 있지만 거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미시세계의 개념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의 체, 즉 본질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같다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 중에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그 작용으로 보면 똑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것은 원리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물질들이 인연따라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계속 추적해 올라가 보면 최초의 하나의 같은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그 무엇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우주에 나타나 있는 어떠한 것도 최초의 그 무엇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최초의 그 무엇은 모든 것을 구성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체라 하고, 체를 바탕으로 현실에 드러난 것들은 상 또는 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미, 인간, 소를 비롯한 모든 동물과 식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생물까지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다 똑같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성분이 여기에도 들어있고 저기에도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물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질과 현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같다는 진실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나를 바꾸는 공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너와 나를 둘로 분리시키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분쟁과 고통과 불행의 원인도 바로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같게 보이면 그것이 무하고 깨달음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것 하나를 꼬집어서 나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나라고 할 만한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라는 의미로 무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진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일이 진정한 나의 본성을 체득하는 일입니다. 이 체험을 흔히 참나 체험이라 하고 명상에서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지는 고요한 자리에 드는 것을 참나 체험이라 말하는 것은 깨달음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개념 바꾸기. 위에서 말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상대적으로 보던 습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실직연이라 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발달하여 무엇이든 판단할 때 내 생각과 같으면 옳다 하고 다르면 그러다라고 하나 본래는 옳고 그릇된 것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옳고 그릇된 것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불과 20, 30년 전에는
어린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고 권장하였으나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 같다,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과거로부터 배우고 익힌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서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일 것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색깔의 안경을 벗고 보아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색안경은 각자에게 고정된 습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개발하는 공부를 하여야만 비로소 색안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색안경, 즉 내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성공하는 좋은 방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고 나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공하다는 진실을 알게 되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헛된 것을 알게 되며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맞은 여건이 주어지면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생사가 있는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다는 원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라는 존재는 다른 것들의 도움 없이는 존재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들어 나누는 것을 생활화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개념 바꾸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자성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한 첫 번째 개념 바꾸기에서는 만물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 하였고, 세 번째 개념 바꾸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무한대의 개념으로 보면 존재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 찰나 생하고 찰나 멸할 뿐이다 라고 하였으며, 네 번째 개념 바꾸기에서는 만물은 서로 다르게 생겼으며 그 작용 또한 다르다, 그러나 본질로 보면 같다, 다만 서로 주고받는 상호 의존의 관계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이유로 모든 것은 독립된 스스로의 성품은 없고 다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작용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성품이 있다면 조금 먹든 많이 먹든 해를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독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 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잘 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의 뜻은 어떠한 경우든 그것이 독으로 작용하든 약으로 작용하든 작용은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좋게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일 뿐, 본래 좋고 나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는 하나의 같은 마음이나 쓰이는 작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넘어진 것을 보고 일으켜 세워주는 마음과 그냥 지나치는 마음은 각기 다른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마음이나 그 작용이 다를 뿐입니다. 존재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까닭은 존재의 원리는
만상을 구성하고 있는 공통 분모이기 때문입니다. 만상은 조건 없이 서로 주고받는 상관관계이며 매 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즉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재의 원리는 공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만상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나는 있기도 하면서 또한 없기도 해서 죽는 가운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윤회이며, 업이 윤회할 때는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 원리들을 하나로 회통시킨 가장 멋있는 말이 중도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가장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 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가장 완전한 자유를 해탈이라 합니다. 이것이 자기 개발의 궁극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